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는 쪽은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마땅한데요. 오늘 함께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 트레버라고 하고요. 옥스팜 영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물이 좀 많이 난리가 난데요. 한국에서는 눈이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옥스팜이 하고 있는 워시, 식수 관련한 활동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옥스팜에서의 특수한 임무는 시니어 워시 어드바이저로서 취약 지역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무엇인지 식수 위생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지 지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과업이 중요합니다. 옥스팜은 인도주의적 워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 분쟁 지역에서 제1차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는 또한 장기적인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 동료분들 전방위적으로 함께 장기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미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텍스트는 없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부담 없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Water Beats Poverty입니다. 왜 이 빈곤을 이기는 물이라는 주제가 중요할까요? 빈곤을 이기는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니즈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 인권입니다. 옥스팜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존엄한 인간의 권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생산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물은 중차대한 시급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 물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과 위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쇠가 됩니다. 단순한 보건, 건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23억 명이 물 부족 국가에 전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8억 명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면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 부족이라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질병 창궐로도 직결됩니다. 보건 지표들, 그리고 여아들이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여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들, 근무라든지 또 다른 가정에서의 가사 일을 하는데도 이 물 문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에 대해서 건승을 기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은 물로 더 큰 과업을 잘 이뤄낸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물 공급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와시 다른 부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필요한 니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워시라는 것은 식수, 위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개발 목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부족 국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 보면 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물 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그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2,600억 불의 연간 경제 손실이 물 부족과 위생 부족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요. 워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경제적 진척을 이룬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 편익도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영양실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워시에 비용을 투자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해소도 가능하겠죠. 식수, 위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시에 투자하는 것이 옥스팜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인트로로 돌아가 보면요.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공급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당연히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성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에서도 중요합니다. 취약 지역뿐만 아니라
보더라인 쪽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팝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간략한 정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옥스팜이 수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 품질을 강화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을 강화하며 여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엄성이 결여된 부분에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 시스템에 대한 자립성도 중요한데요.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커뮤니티 공동체와의 유지 보수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뉴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물 산업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투자를 하고 ROI는 찾아가면서 물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는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스팝은 단순히 건축하고 유지 보수하고 또한 실제 접근을 위한 권리까지 보장하는 데 혈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취약 계층도 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적정 수준의 비용을 물과 보건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물 시스템을 현재 이미지를 통해 보고 계신데요. 저가 콩고에서 했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들어보셨죠? 옥스팜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이 시스템의 의미는 저의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했던 활동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전에는 물이 미처 존재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명확하게 무엇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관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 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물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버켓, 양동이를 비상사태에 제공한대요. 이것이 필수는 아니시겠지만 가정 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버킷을 제공해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버킷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큰 편의성을 도출할지가 중요합니다. 물은 중량이 상당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양한 컨텍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페달로 밟을 수 있는 트레들 펌프가 있습니다. 얕은 우물도 있고 심층의 관 우물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일해 봤고요. 정부와 공공서비스 유틸리티 기업과도 협업한 바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수도 서비스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즉시적인 물 공급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통해서 부패를 타파하고 시스템 내에서 기존에 정착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전문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어렵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마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위원회를 영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 기반의 서비스도 물 서비스로서 워시가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심화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이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 심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라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스팜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케냐 북부 지방 혹은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이 희소하고 점점 더 물이 부족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또한 빙하가 녹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리고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지에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옥스팜의 수행 과제들을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에서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뉴스 피드를 통해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워터 블래더 보이실 텐데요. 좌측에 보이실 겁니다. 이 블래더에 물로 가득 채웁니다. 파이프 수송관을 통해서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손을 쓸 수 있는 위생대가 있는데요. 아동들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험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사람들의 손 씻기를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핸즈프리로 할 수 있는데요.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푸시를 하면 됩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기도 합니다. 컨테이닝도 있고 미러도 있는데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합니다. 실제로 손 씻기 하면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손 씻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과업입니다. 가자에서 물 트러킹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물 시스템에 물이 부족할 때 물 유틸리티, 수도 서비스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하수 처리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이 전쟁의 무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스팜에서는 기술, 사람, 그리고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수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동이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스테이션, 세수대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기후 스마트하고 사용하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높이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라이프 세이브 키트 같은 경우는 물을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필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더러운 물이 따라내면 조금 깨끗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자원을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60배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수자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100km짜리 상수도 시스템을 콩고에 진행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실제로 두 개의 지역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을 조금 그림으로 소개해 드린 장표였고요. 이제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케냐 와지르 카운티의 주민 대부분은 목축민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낙타, 양, 염소가 많이 살던 지역인데요. 그런 가축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목축민들의 가축 대부분이 폐사를 했고 목축민들은 어쩔 수 없이 목초지와 물을 찾아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남겨졌습니다. 이런 가뭄은 근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워터 ATM은 새로운 방식으로 물을 분배합니다. 하다도 마을 주민은 모두 이런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그를 워터 ATM에 가져다 대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워터 ATM을 쓰면 물을 하루 24시간 내내 쓸 수 있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 취약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비상현금 지원을 통해서 수혜자가 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해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저희가 하는 혁신 중에 하나가 워터 ATM으로 소개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분변 침전물 관리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로힝가 난민들의 캠프가 방글라데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캠프를 보시면 저희가 그냥 간이 화장실만 설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UNHCR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캠프의 전체 위생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캠프에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위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멜라 필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지금 들어오는 하수를 필터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각 가정에 있는 화장서를 비우고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위생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고 캠프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워시 트위크는 옥스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구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워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적응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의 우려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적응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또 콕스 바자르에 있는 일종의 디지털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실마다 아이디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앱을 보시면 이 지금 간이 화장실이 지금 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화장실이 잘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존엄성 있는 위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하는 것은 태양열을 활용한 담수화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역담수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 건조 지역에서 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옥스팜은 민간 분야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런 담수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수 재활용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부엌이나 아니면 가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간다에서 연료 연탄을 보시면 이게 사람들의 분변으로 만든 연료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변변을 활용해서 이걸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말씀드리는데 냄새는 안 납니다.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성들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차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연탄을 사용할 때 수반되는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니테이크도 있습니다. 사니트위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더 존엄성 있는 위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이 분야의 전체 모범 행동을 모아서 알려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옥스팜은 워터 딜레마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핵심 이슈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천만 명 이상이 수자원 그리고 식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수자원 관리를 담수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옥스팜은 태양열을 사용해서 상수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기관 중 하나가 되었고요. 또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최근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테일러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은 컨설턴트 학계 그리고 제조업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어떻게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유통업자라고 한다면은 물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옹호 활동을 하면서 이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 문제 계속 악화될 것이고 불평등을 악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여성과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성이, 그러니까 안전이 줄어든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가정폭력 문제도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 가정폭력이 악화된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물이 없으면 멀리 길러 나가야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악화되면 실향이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 식량이라던가 아니면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 지역, 그리고 전쟁 지역,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고, 물 부족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도 함께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와 가나 마찬가지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라스베가스는 수자원 재활용 기술을 만들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한번 집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표가 의미 있는 발표였길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디스커션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준 조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요. 하단에 Q&A 버튼을 누르시면은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다루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제 발표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전에 등록하실 때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들을 먼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제 사례 사진들을 조 발표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니까 이제 식수 위생을 지키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양한 노력과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들었고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꼽아 본 거는요. 식수와 관련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스팜만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수와 관련된 빈곤 문제, 그 둘이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옥스팜의 전략과 해결책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분쟁 그리고 취약에 주목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상호 연결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자원 서비스에 있어서 불평등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옥스팜의 전략은 우선순위를 소위 말하는 하디스트 리치 지역, 가장 손에 닿기 힘든 지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상수도 시스템, 물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이라던가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요. 케냐에서 번들링 시스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굉장히 닿기 힘든 지역에 가서 물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60개의 각자 다른 상수도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저희 케냐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 시스템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적인 유지 보수도 있겠고요. 또 대응적 유지 보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사용자들의 물 사용도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일 프로젝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케냐의 정부, 지방 정부와도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성공 요인이 있다면 그냥 기업들과 함께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기술들을 계속해서 다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전체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아울러서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도 잠깐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디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담수화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염도가 높은 물밖에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러면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동아프리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의 담수화 그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염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팜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큰 여정입니다. 저희는 저렴한 담수화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담수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 질문을 받아서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얻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역삼투압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물을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서 조금 소금을 걸러내는 것이 요지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일단 물의 사용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최종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투입돼야 되는 물이 많고요. 뿐만이 아니라 소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맥락에서는 지금 역삼투압이 가장 큰 솔루션입니다.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관련해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상수도 시스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상수도 시스템 40%가 첫 3년에서 5년 사이에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여기저기 곳곳에 굉장히 고장난 엄청나게 커다랗기만 한 물 시스템이 있다면, 근데 이게 고장이 났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뿐만은 아니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위원회들이 함께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양질의 물을 펌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는 많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소말리아라든가 예멘 등등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한 개 문제는 염도 때문에 시스템이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자원 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이 염도에 의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 안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역사회, 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또 민간 업계들, 아까 말씀드린 유통업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소매업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물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염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후 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서 모두 합쳐서 우리가 조금 더 전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담소화된 물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질문 답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런 조와 같은 식수위생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관심이 많은 분들도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수위생 분야 전문가가 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나 추천해 줄 수 있는 경험이나 혹은 이제 전공과 같은 아카데믹한 선택을 할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백, 실토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엔지니어 공학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워시라는 것은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엔지니어링, 환경공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체계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중요한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스팜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시를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보건 엔지니어링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엔지니어링 쪽에 명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고 또 다른
쪽은 공중보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기적인 전인적으로 워시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참여, 보건과 질병 관리와 관련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관여될 때 유기적인 팀으로 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시 거버넌스에 좀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배구조 혹은 옹호적인 측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양쪽 중 엔지니어링을 통해서건 혹은 좀 더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정책 조성을 통해서 대중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방면은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시건 간에 워시라는 것은 전방위적인 모든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숙련과 기술도를 가진 사람들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도라고 해서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즉, 많은 분들께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학 엔지니어링 솔루션, 정책 솔루션, 재정 솔루션이 모두 결합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방도는 워시를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질문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 지금 현장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현장 질문을 이제부터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화장실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약 지역에서 옥스팜이 화장실을 설치해도 혹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걸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까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프로모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하고도 잘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한 뒤에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한 옥스팜의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죠. 자기만의 화장실을 원했습니다. 즉, 이들의 기대치는 어떤 재질 재료가 있건 간에, 외부에 있건 간에 본인들만의 원하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하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RC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했을 때인데요. 슈퍼스트럭처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즉, 이 화장실을 구축하는데 슈퍼스트럭처, 상부 구조로 한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슈퍼라는 것이 슈퍼스트럭처에서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슈퍼스트럭처란 것은 대나무 막대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슈퍼, 초강건하고 견실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처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런 소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슈퍼 화장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스팜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물론 혁신 쪽에도 한 축이 있습니다. 슬랩과 같은 재료들이 있는데요. 템플릿, 슬랩을 통해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혹은 창고들이 있죠. 혹은 현지의 시장들이 있을 겁니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재료들, 그리고 순환 경제에 좋은 자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청결한 청정 화장실을 존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들, 그리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스트럭처라는 요소와의 앞서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빌딩이 스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그리고 존엄성뿐만 아니라 수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뭄과 수해가 너무나 빈번하고 기후변화로 동상황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템플레트, 즉 레이즈드, 올려진 격성된 화장실 좌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스쿼싱, 쭈그려 앉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화장실을 사용할 때 좀 더 존엄성이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격상된 올려진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중심적인 화장실 설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원하는 화장실의 모습을 경정하면서 실제로 조성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수공예적인 방법들,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함께 결합시켜서 견실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멋진 위생이 그곳에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 프로젝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건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위생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한다고 해서 늘 실효성 있는 거 아니죠.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큰 울림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어머니라면 혹은 여러분의 장모님이라면 이런 화장실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줬더니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그런 메시지가 좋은 위생을 촉진하는 데 좋은 방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적응하고 또 그 맥락의 반응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엄성 있는 기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인데요. 화장실 관련해서 모든 캠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여성과 아동 중 60%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밤에 너무나 깜깜했고 누가 그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조명이 화장실 옆에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함께 고안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준 세니트윅스에 대한 내용은 저희 토일렛 페이퍼 클럽에도 그 세니트윅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토일렛 페이퍼 클럽 홈페이지에 오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화장실 질문으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옥스팜이 만든 화장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한 화장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옥스팜이 사실 다양한 화장실을 구현했는데요. 타이거 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토일렛 페이퍼 클럽에서 보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사실 특정 지역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웜스 다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이거 웜스라는 것은요. 이 퇴비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해내는데요. 이것이 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인데요. 이 지렁이 타이거 웜을 활용해서 어떻게 순환성을 활용해 위생을 촉진할 수 있는지가 핵심 명제였습니다. 굉장히 좀 듣기에도 재밌죠? 즉, 지렁이를 이용해서 물을 이끌어낸다. 사실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능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화장실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이거 웜은 줄지렁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장실 사업 중에서 이 순환성 기반의 사용을 촉진하고 분유 슬러지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토일렛을 조성할 때 여러분들께서 배변을 활용해서 다른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브릭스, 우간다의 그 연탄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분뇨를 활용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조개탕과 같은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시에 제가 진입하기 이전만 해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역동적인 화장실 관련 이슈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 주소를 보면 너무나 역동성이 넘치고 창발적입니다. 정말 감명 깊게 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식 화장실이 정말 혁신적인 위생의 모습으로 재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농부와 관련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이로비의 빈민가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기반으로 사업 비즈니스가 전면적으로 창출되었는데요. 사실 각 가정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저희 옥스팜에서는
이른바 포터 토일렛을 만들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작지만 이동식의 화장실이 있는데요. 축제 때 그 이동식 화장실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보게 되는 화장실 중 하나인데요. 그와 같은 이동식 화장실을 활용했고 사람들이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까지 창출되었죠. 청결하고 악취도 없고 위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손까지 씻을 수 있는 장이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이 창출되는데요. 인간의 분뇨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퇴비화 기반으로 농부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일부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감을 원천히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인상 깊은 예시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현장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워터 ATM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까 저희가 발표 중간에 봤던 영상에서 ATM이 나왔었는데요. 이 워터 ATM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워터 ATM 사업이 다른 일반적인 식수 지원 사업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터 ATM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활용이 됩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뭔가 커다란 시스템을 할 수 없는 뭐 관리 모델이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희가 수자원 시스템을 필요했을 때 6만 명이 필요했고요. 정말 많은 탭 스탠드가 필요했어요. 이런 식은 ATM과는 다릅니다. 사실 저희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 거의 반도시 시스템이죠. ATM은 다릅니다. 좀 비공식 정주 지역이라고 할까요? 슬럼 지역, 그리고 도시 밖의 지역, 굉장히 조금 소규모, 굉장히 적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건조 지역, 케냐 북부 이런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혹은 왜 유효하냐.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수도꼭지를 열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내 물 사용 비용 이런 것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파란색 태그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이 적어집니다. 쓰레기가 적어져요. 그냥 설치를 해놓으면 제리캔이라고 부르는 것, 노란색 양동이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채워 놓으면은 일단 물 낭비도 줄어들고 오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옵션도 줄어듭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성 있게 수자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 지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가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자원에 대한 경쟁도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른 곳,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만 열려 있어요. 이 시간에는 물이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을 한다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물 시스템은 사실 가뭄기 시즌이 되면은 하루에 22시간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얻으려는 사람이 많고 가축에 물 먹여야 돼 하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ATM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특히 여성도 그렇고 사실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물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남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뭔가 협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액세스를 하면은 나 물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 질문 중에 하나가 더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스팜에 아까 워시와 관련해서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하나의 팀이 된다. 옥스팜의 팀은 그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옥스팜의 워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들이,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지니어들, 수자원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이러면서 디자인 그리고 건축,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환경공학자도 있습니다. 환경공학자라고 한다면은 시스템, 기후 모델링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옹호 활동 전문가입니다. 거버넌스 전공을 했고요. 또 보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MSF에서 일을 하면서 보건 모니터링을 했던 분이라던가 아니면 물, 그리고 행동 변화,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신 분도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 지역사회 관여, 그리고 인류학적인 분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정책 쪽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옥스팜의 장점이 있다면 저희만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옥스팜의 정책팀, 캠페인팀, 커뮤니케이션 팀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부족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옹호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 조각을 큰 그림에 어떻게 꽂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기후 금융에 대한 글로벌 담론, 이 기후 금융을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이런 커다란 담론에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 바탕으로 워시 그리고 관련된 모든 활동들 마찬가지로 다 팀 스포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취약 지역 워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혹시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봤던 끔찍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심각했던 거는 DRC 콩고에서였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더라고요. 워시 커미티의 위원장이 안 왔다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살짜리 애가 그날 죽어서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냥 백신만 맞으면 해결이 되는 병이었는데 백신을 못 받았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의 아동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매일매일 맞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의지가 없다.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이런 것들을 모든 아동에게 마치 의지가 없다라는 걸 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그거였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깨끗한 물도 없었고 또 똑같은 안전한 보건 서비스도 없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였겠죠. 그래서 물을 정말 이런 지역사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남는 가장 힘든 순간은 그거였고,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이 된 순간을 꼽자면요. 케냐에서 저희가 조금 물 부족 문제를 개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물을 더 잘 관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관련해서 조금 더 부정부패도 있었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얘네들은 유지 보수를 해 우리는 물을 전달할게 이렇게 병행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수자원 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요. 이 수자원 기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부패도 없어지면서 유지보수에
돈도 더 많이 들일 수 있었고요. 유니폼도 갖췄고요. 다시 한번 수자원 공사 일하는 사람이 '아 나 여기서 일해.' 하는 자긍심도 높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내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뭔가 지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변화는 만들 수 있다. 뭐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선사하고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이쯤에서 웨비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발표자분이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제가 이 TPC 관련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TP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발표를 해주신 조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서 저희 웨비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 불편한 교실 웨비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